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광주 전남 시청자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는 CNB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 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입체주의의 대가, 현대미술의 천재로 불린 파블로 피카소의 도예 작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만나봅니다. 문정순 시민기자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의 색다른 예술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회화 작품으로 유명한 피카소가 도예가로서 보여준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만나볼 귀한 기회인데요. 전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국립현대미술관이 협력한 손해 전시로 2024 이건희 컬렉션 피카소 도예전이 이곳에서 피카소의 도예 107점을 소개하고 피카소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피카소 작품에서 여인은 그의 삶과 예술의 원동력이었으며 화풍을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병과 화병 등을 변형시켜 여성의 특징적 모습을 묘사한 작품을 제작했는데요. 피카소의 도예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화려한 색채와 독특한 형태가 참으로 인상적이었고 도예라는 매체를 통해 피카소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들여다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큰 새와 검은 얼굴은 피카소가 좋아했던 올빼미 형상으로 화병을 만들어 그 안에 인물의 표정을 넣어 표현했는데요. 기존의 화병 모양을 동물 모양으로 변형한 색다른 시각이 돋보입니다. 피카소의 독창적인 상상력이 도자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자녀와 함께 전시장을 찾은 가족도 많이 있는데요. 피카소의 천진난만한 도자 작품을 감상하며 잊고 있던 내면의 순수함을 발견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피카소 작품을 구경하고 왔는데요. 저는 처음에 피카소가 그림만 그리는 줄 알았는데 도자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시된 모든 작품은 저작권 문제로 뉴스로는 소개가 제한적입니다. 피카소의 도예 작품을 직접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시는 2024년 9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CNB 시민기자 문정순입니다. 여름철 시원한 물놀이 현장,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을 김정아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시 북구 오령동 영산강변에 자리한 광주 시민의 숲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시민의 숲 야영장까지 약 2.7km 강변 따라 백합나무 가로수가 울창한 숲과 함께 이어지는데요. 어린이 물놀이장, 유아 습체험원, 드론공원, 파크골프장, 맨발 산책로, 야영장 등이 있는 광주에서 가장 큰 숲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오면 광주 시민의 숲은 어린이들 세상이 됩니다. 7월 20일 개장한 어린이 물놀이장은 휴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주말과 휴일에는 하루 수백에서 수천 명의 어린이와 부모들이 찾기에 가급적 한가한 평일을 이용하면 쾌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물놀이장은 수돗물을 사용해 깨끗하고 50분 가동 10분 휴식인데요. 곳곳에서 안전요원들이 매우 눈으로 아이들의 동선을 지키고 있지만 만 5세 이하 어린이들은 부모 물놀이장 동행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은 미끄러울 수 있으니 뛰거나 서로 잡아당기고 밀치는 장난은 삼가해야 합니다. 땡볕 무더위도 한방에 날려버리는 광주 시민의숲 물놀이장은 하루 종일 놀아도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 아이들이 부모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는 여름날의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피서지로 으뜸입니다. 일단 주중이라 아가들이 너무 많지는 않아서 좀 한가해서 좋고 물도 깨끗하고 애들이 편하게 뛰놀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여러 번 왔어요. 애들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해서 지금 방학이 아닌데 하루 납치해서 왔어요. 오늘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물놀이장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물놀이 신나요!
예술 꿈나무들의 작품을 한데 모은 전시회가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김정원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꿈나무들의 작품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는데요. 광주 시립미술관과 광주미술관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 광주 학생미술대전을 통해 수상 작품을 한 곳에 모아 작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재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환경, 나의 꿈, 가족 중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실력을 펼친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의 작품들은 총 337명이 접수하는 열띤 관심을 받는 작품들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의 작품을 보면서 독창성, 예술성, 표현성, 주제성을 중심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했지만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작품을 1차로 94점을 선정하여 전문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 4명, 최우수상 4명, 우수상 4명, 장려상 4명, 특선 14명, 입선 30명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2024년 광주 학생미술대전에서 선정된 수상작품 60점은 광주 시립미술박물관에서 1차 작품 전시회가 있었으며 2차로 신세계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광주 학생의 미술 꿈나무들의 우수 작품들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광주를 빛낼 미래, 거장들의 초기 작품을 볼 수 있었으며 광주 지역 학생들의 미술 역량 강화와 미술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신세계 갤러리에서 CNB 시민기자 김정원입니다. 무안에 위치한 조선차 역사박물관에서 목포 고화도까지 버스를 타고 남도 역사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최찬규 시민기자입니다. 장마와 더위가 기승을 부린 7월 중순 남도버스 타고 30여 명이 무안 차 역사박물관과 목포 고화도 여행을 했습니다. 무안 초우선사 탄생지에 있는 조선 차 역사박물관은 고즈넉한 한옥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이곳에 조선 차 역사박물관을 짓게 된 것은 초우선사가 조선 정조 때에 탄생지인 이곳 무안에서 태어나 차에 대한 견문이 넓고 깊어 차를 즐겨하며 차와 조선 의사는 이런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 역사박물관에서는 차의 탄생, 조선 전후기의 차의 역사, 차 생활, 차를 통한 교류 문화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차에 관한 책도 보존되어 있으며 차에도 이렇게 깊은 역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념관에는 초의선사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업적과 활동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념관입니다. 현관 입구에 마련된 영경을 중심으로 좌우에 전시된 유물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 그리고 섬을 잇는 여름여행 목포 고화도 가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터미널에 도착했는데요. 긴 줄을 늘어선 채 차례를 기다려도 지루하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잠시 후에는 하늘을 난다는 설렘이 있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하늘을 날듯 케이블카는 목포 앞바다를 아래로 하고 고화도로 향합니다. 긴 줄에 매달려 바다를 건넙니다. 발 아래는 목포 대교의 아름다운 다리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육지에서 바다를 건너 섬이 육지로 변한 생활권이 되어 바닷속의 육지란 말도 하는데요. 목포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쪽빛 여름바다를 가르는 배 한 척이 물 소용돌이를 치며 바닷길을 열며 떠가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케이블카는 다시 목포 유달산으로 향했는데요. 바다에는 배들이 떠다니고 시내 도로에 자동차들이 줄리어 달리는 모습이 발 아래 펼쳐집니다. 시내를 향하며 반대 방향의 케이블카와 마주보며 교행하기를 수없이 한 뒤 1시간여 끝에 아름다운 무안과 고화도 케이블카 여행은 하루 일정으로 끝났습니다. 살랑거리는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기 시작하면 여행하기 더 좋은 시기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여행버스를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CNB 시민기자 최창규입니다. 우리 문화와 환경을 함께 지키는 광주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을 살펴봅니다. 이화길 시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11일 오전 9시 자원봉사 시민과 광주 문화유산 지킴이 40여 명입니다. 공원 입구 계단에서 안전교육에 이어 3개조로 나누어 김군비, 일제식민지 잔재물 강주 신사계단, 강주공원 광장 시민군 편성지로 5.18 민중항쟁 사적지 20호, 4.19 혁명 기념탑, 시민회관, 선거사지 5층 석탑, 의병장 남일 심공 순절비, 영남 김윤식과 용학 박용철 시비, 심사 신동욱 선생 항일 사적비, 현충탑에서는 참배도 하고, 입회 봉안소, 강주공원 비석군, 친일인물 단제비, 어린이 헌장탑, 희경루 정원, 유네스코 화장실 등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걸으면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희경루에 도착하였습니다. 희경루에 대해 이영만 회원이 설명합니다. 박미경 회원의 안내로 무더운 여름철 필요한 선부처를 나눠주고 각자 소원 문구나 문양을 그립니다. 이어 고경림 회장의 안내로 기후변화 캠페인을 하기 위해 골판지에 문구를 쓰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문구나 그림이 다양합니다. 광주 문화유산 지킴이 기념 촬영을 하고 각자 작성한 골판지를 들고 전변로와 중앙로를 걸으며 캠페인 활동을 합니다. 광주문화유산 지킴이는 자원봉사 시민과 함께 걸으면서 인문 지식을 공유하고 쓰레기를 주우며 자신만의 손부처를 가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캠페인 활동까지 생태를 생각하는 문화유산 지킴이 활동입니다. 지금까지 이경루에서 CNB 시민기자 이화길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리는 CNB 광주 전남 시청자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